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야가 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공약대로 무공천을 하는지, 새누리당은 왜 약속을 폐기하고 공천을 강행하는지,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예속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천으로 인한 비리와 부패가 만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를 당파성으로부터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명분 때문에 공천보다는 무공천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먼저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예속을 보면은 이건 현실입니다. 중앙에 있는 정당이 지방자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예속을 탈피하자면은 어떻게 지방자치를 활성화, 자율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자율화한다는 게 정당을 배제한다고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정치도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건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지방정치도 정당 정치의 한 영역일 텐데, 이걸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정당을 완전히 배제시켰을 때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중앙정치가 예속시킨다 그러면 중앙이 예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정치개혁, 공천개혁을 하는 게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천 비리 부패 문제인데, 이거는 역시 공천 개혁을 통해서 뭔가 개혁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런 비리 부패를 없애야지, 공천 자체를 없애는 건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죠. 만약에 공천 비리 부패가 있다고 공천을 없애는 게 옳다고 한다면은 국회의원 선거도 역시 그러면 공천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국회의원 공천 문제 있다고 국회의원 공천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중립화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에서 정치를 배제하자, 당파성을 배제하자고 하지만 그건 실제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를 효율성, 정치 없는 효율성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정치에도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있는 한 갈등을 조정해야 될 정치 세력으로서의 정당이 있어야 되고, 정당 간 갈등과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지방정치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선거에도 정당 공천이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선거에서 정당이 공직 후보를 내는 게 선거 과정입니다. 그럼 정당은 공직 후보를 내기 위해서 공직에 진출할 인물들을 모으고, 그중에서 공직 후보감인지 아닌지 그걸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비추어서 점검해보고, 그리고 당의 이름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인지 그런 적격자인지를 당이 검증해보고, 인물 검증도 하고, 그래서 괜찮으면 당이 보증해서 후보를 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의 대표로 시민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은 일일이 어떤 후보 개개인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능력이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 도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자기가 믿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은 그 정당이 알아서 잘 검증해서 내놓은 후보를 선택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안심도 되고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유권자 시민이 직접 누가 옳은지 일일이 고르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되고 그 사람이 그 후보가 어느 계층을 대변하고 어느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건지 무엇을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선거라는 건 인물뿐만 아니라 당도 선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출된 공직자가 만약에 일을 잘 못했으면은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그 당이 내는 후보를 찍지 않음으로써 그 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공천 없이 개인이 그냥 출마해서 공직을 맡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개인이 아무리 시장이든지 군수가 돼서 일을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따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사자가 물러나고 나면 또 다음 개인이 오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은 공직자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권이 중요합니다. 선택권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누구를 고를 때 공약을 보고 뽑을지 그 공약도 사실 믿거나 말거나 공약일 수가 있는 거죠. 공약을 뽑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경력이나 학력 보고만 판단하기도 어렵고 뭐 얼굴 잘생긴 것 가지고 고를 수도 없습니다. 개개인에게 판단해서 선택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개개인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선택권을 제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초단체라고 해서 아주 소규모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인구 100만 명 안팎의 거대한 시구청이 꽤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거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 도시에 엄청난 예산도 상당히 엄청납니다. 그걸 책임지는 사람을 전혀 검증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물이나 도덕성이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검증하지도 못한 채 단체장을 시켜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적자 내고 시재정 파탄 내고 시민 세금 다 축내고 빚더미 안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리고 기초 공천 폐지는 논리적 허점도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공천하면서 기초는 공천을 안 하는 건데 그럼 광역은 중앙정치 오염돼도 괜찮고 지방정치는 청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어색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천하는 당과 공천하지 않는 당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당은 한 명인데 야당은 무소속으로 여러 명이 나오면은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거는 선거 결과가 민의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투표용지에 공천과 무공천 모두가 있으니까 선택할 때 굉장히 혼란을 주고 투표 결과가 정확하게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무공천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선거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기초해서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무소속으로 출마하니까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이고 난 판단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이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 단체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의 지방의회가 만일 이번 그 지방선거 결과를 여당이 다수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야당 단체장으로는 지방정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야당 단체장에 여당 의원이 지배하는 의회가 원활하게 협조하지 못하면 지방정부 운영이 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야당 의원이 의회를 장악하자 2기 시장을 사실상 간두느냐 계속하느냐 사생 결단의 선택을 한 적이 있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붙이면서 본인의 신임을 거기에 물었고 결국 주민투표가 성립이 안 되면서 본인이 물러났습니다. 이 배경에는 야당이 지배하는 서울시 의회에서 계속 일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공천이 정당의 발전, 정치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지 나쁜지 하는 이런 규범적 판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은 이번에는 무공천이 여야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정치적 이해 득실을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여당이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 여당이 높고 그 높은 지지율 속에서 여당이 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면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야당이 당 이름으로 내세우는 것보단 당 이름을 뒤에 감추고 개인 이름으로 무공천을 하는 게 야당으로서는 또 차선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 가치의 평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당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무공천한다는 약속을 야당이 했는데 그 약속한 가치를 시민들이 얼마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시민들이 이 약속의 가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면은 기초에서는 무공천이라서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봐서 이번 선거에 야당에 다소 이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야당은 거짓말 세력 대 약속 세력 이런 이제 구도를 갖고 있는데 여당이 약속을 파기한 세력이고 야당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만약에 이런 인식이 형성이 된다면은 야당에게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그런 점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세력과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려운 선택을 한 세력 가운데 누가 옳은지 국민들이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아실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시민들이 높게 쳐주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평가받을 거다.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주는 정당을 밀어줄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야당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안 의원 자신에게도 이 약속을 주도한 안 의원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도 높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이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약속의 가치를 높게 쳐주느냐 하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무공천이 오르냐 공천이 오르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 무공천 지지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공천 지지자가 야당 지지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안 될 겁니다. 그건 아마 별개의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지금 무공천 여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공천한다 하고 감동하고 공천한다 해서 분노로 끓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어느 당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어떤 공약을 후보가 낼 거냐 어떤 쟁점이 될 거냐 앞으로 아마 그런 거에 관심이 쏠려 갈 것입니다. 공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시민들이 후보 판단의 제1 요소로 생각할 것인가 그거는 장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당의 불리한 점은 무공천을 한 약속을 지킨 야당을 높이 평가해줘서 야당을 밀어주겠다고 했을 때 기초에서 야당을 밀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천의 유불리는 지역에 따라 또 다릅니다. 호남 지역 같은 야당에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무공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야권 후보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만약 여당 강세 지역에서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당을 표방하지 않는 게 아마 야당으로서는 유리하겠죠. 그리고 여당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 야당이 현역일 경우에도 무공천이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공천은 한마디로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몇 가지 변수들이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무공천 문제가 야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야당이 마치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도 있고 물론 야당 지도부가 공천 안 한다는 약속 원래대로 지킨다라고 정리를 했지만 당내 논란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는 소모적인 논란을 한다 해서 당에 대한 평판을 깎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선거 쟁점이 민생, 복지, 경제민주화 이렇게 삶의 문제 이것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공천 하니 많이 한 논란을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에 야당에게 결코 유리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당 안팎으로 공천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공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일부 나오고 있고 상당히 그건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당한 의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으로 선회하면 어떨까요? 대선 때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문재인 후보도 그랬고 민주당 공천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선 약속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에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연합 추진위원회 각각 그 당과 그 세력 내에서 당내에서 무공천한다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했죠. 그리고 새정치연합 추진위원회와 민주당이 통합을 하면서 통합 조건으로 무공천 약속을 또 했습니다. 자, 이렇게 2중 3중의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뒤집어서 공천하는 쪽으로 바꾼다. 이거는 잘못하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천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당성이 있고 올바른 것이지만 오직 그것만을 이유로 3번이나 확인하고 약속한 것을 깬다.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토대인 무공천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돼서 스스로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 총체적인 자기 부정이고 명분을 잃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여야가 다시 만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의 이중 규칙을 없애고 단일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단일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당에게 유리한 규칙은 적용하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공천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부정하는 게 되고 새누리당은 약속을 어긴 당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불공정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천 합의는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어긴 새누리당을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남과 호남 지역을 무공천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천으로 이렇게 절충하는 겁니다. 영호남 지역은 공천 폐지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공천 폐지의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이런 방법을 내면은 좀 더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신당은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약속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약속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 통합신당의 명분으로 잘못된 약속을 함으로써 통합이라는 큰 사건의 정통성을 무공천이라는 비본질적인 파생 의제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돌릴 수 없게 해놓은 겁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무공천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공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다시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무공천 논란 2라운드가 재개될 수가 있습니다. 무공천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안 의원의 주도로 해서 계속 의원 특권 없애자, 정당 기득권 없애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반정치 아니면 정치 축소 논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논란에 대해서 원래대로 무공천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지만은 당 안팎에서 무공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의제라면은 거기에 맞게 민생, 삶의 문제 아니면 박근혜 정권 평가라든지 지방정부 평가 이런 걸 중심으로 의제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무공천이 야당에 유리할지 아니면 여당에 유리할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조기에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